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아닌 3억을 고수할 경우에 45조 가까운 주식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주주 기준을 포함해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등 시장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아무튼 오늘 정리를 해보면 그 부총리가 그 국정감사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억으로서 올릴 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쏙 들어간 상태고요. 대신에 하나 분명한 건 일단 이제 가계 합산으로 돼 있던 3억은 폐지를 하는 형태로서 가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개인 합산으로 해서 3억.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이 방안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3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억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무튼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모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17년도에 정해서 쭉 지금 그 시계별로 해서 지금 나오는 거고요. 2023년 가면 대주주 요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대주주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법성 용어인데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 대주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래간만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이걸 없애자고 그러고, 야당에서는 이걸 다시 10억으로, 지금 사실 시행령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법으로 하겠다. 근데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주주 요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 대신으로 증권 거래소를 인하합니다. 0.15로요. 그다음에 5천만 원 기본공제 한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 요거를 사실 서로 상계 처리해서 순이익에만, 그래서 그거를 손익통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가 난 것을 내년에도 쓸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요번에 3억이 밀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사실은 요번에 뭐 홍남기 부총리가 갖고 있는 이 배심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3억이 밀려버리면 2023년도 장기적으로 지금 해오던 이 부분을 또 거기에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아예 이참에 2023년도 대주주 조건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래세가 0.15로 떨어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최신 장비와 뭐 인적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초단타, 메릴렌치식 초단타 들어오면요,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급속도로 내려가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 믿고 있는 주식시장이 또 불안정성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자기네 나라에 내요. 우리나라에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2017년과 지금 완전히 소위 말하는 나라의 전체 체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면 3억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겪을 2023년도에 곤란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공론화를 시켜서 법제화까지 가야지 이 부분은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0월 달에 지금 뭐 개미 투자 군단이 벌써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돌았어요. 4천억밖에 안 됩니다. 9월 달에 6조, 7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매도가 지금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을 굉장히 좁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다면 공매도도 없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평가하기는 한국은 그럼 장이 1월부터 10월까지다. 11월부터 매도세로 해서 이거는 뭐 전쟁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환율이 싹 떨어질 때는요, 외국인 자금들이 팍팍 들어와야 되거든요. 외국인 자금 잠깐 대기, 바깥에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말해서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겠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바라는 얘기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의 방안까지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원래 2023년도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과세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가 2천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기준을 높여서 4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손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이제 같이 손을 봐야 되는. 예, 다 이제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사실 지금 몇 차례 뭐 이런 것들 뭐 2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또 나오고 공매도 뭐 등등 그렇죠. 했을 때 계속 기재부가 좀 밀리는 상황으로 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지금 뭐 거의 뭐 낙제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봐야 되고요. 2023년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듯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주식시장 이 내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이 안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걸 손보게 되면 2023년도까지 짜여져 있는 세법이나 그 주식 관련한 세법이나 이 부분들이 모두 다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고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건 그래요. 증세는 아니다 그래요. 과세 형평성이라는데 과세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지금 뭐 세금 면세점에 있는 전국 근로자의 46%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세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저의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왜 3억을 고소하려고 하는지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반대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합치면 42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대충 보면 종합주가지수 올라간 것만큼을 따지면 10만 계좌에 45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만 계좌지만 그게 3억 이하면은 이 적용을 안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보면 30조 정도는 45조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향을 받는 건 15조 정도인데 그 15조 내에 보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안이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는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도 대주주 요건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11월 초서부터 12월 말까지 코스닥 주가를 보게 되면 빠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때 기관들이 다 사줬잖아요. 뭐 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관이 사준 거고 사실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왜 위헌 소지냐면 연말에 개인이 매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과 의결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아주 뭐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이 부분 헌법재판소 가면은 100% 이거 뭐 위헌이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이걸 잘 짜야 되는데 당시의 사정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지금 뭐 개인들은 벌써 빼기 시작했어요. MMF 다시 150조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올해의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브렉시트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재확산된다 그러죠.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빼서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12달 중에 2달이 빠집니다. 이런 장을 누가 보고 들어옵니까? 이렇게 환율이 외국인 투자되는데 좋아하는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등등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줘야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장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 생각해서 좀 큰 틀에서 한번 다시 보는 생각이었고요. 뭐 이제 만에 하나 이게 3억이고 5억이고 이제 정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큰 틀에서 안 건드리려면 3억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를 아예 떨궈 놓고
뭐 1년 내지 2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면 10억은 그대로 두고 지금 현행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2023년까지 어떤 식의 피해가 있고 이런 촘촘한 생각을 한번 해주는 계기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0억에서 3억으로 너무 급하게 내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이 방안을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1.6배 정도 상승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3억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이 옛날에 제일 처음에 만들 때보다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 정도로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네. 하루가 다릅니다. 된다, 안 된다, 네. 몇 시간 후에 된다, 이제 넘어갔다,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양치기 소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48시간 얘기했는데 자, 뭐 거꾸로 짚어보면 언제 이게 타결 가능한가? 뭐 가장 가까운 시일 내는 10월 26일입니다. 그날 베럿 대법관에 대한 이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부양책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자. 근데 상원에서는요 60표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공화당 53표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뒤로 가는데 그럼 이유가 뭡니까? 자, 이건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원도 35개가 되면 하원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나가면은 주 정부 지원이 지방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왜 우리가 민주당 선거를 해줘요?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첨예하게 보는 게 기업의 면책 조건을 지금 정하지 못합니다. 고용유지금이 나갔을 때 어디까지 고용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은 지금 첨예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싸우는 게 자, 이제 분명히 트럼프는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 받게 해준다. 그러면 그걸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예. 코로나 추적 검사에 대한 비용을 누가 될 것이냐. 연방에서 대라가 민주당 얘기고 지방정부에서 대라가 공화당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들은 조금 대선 후로 가고 사실 지금 부양책이 나오더라도요 효과는 다 내년입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벌써 이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접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앞으로 분명히 누가 되든 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것은 확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접어놓는 게 지금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경기 부양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치기 소년인 것처럼 또 하나 양치기 소년이 백신입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뭐 11월 달 이전에 나온다 했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어제 나오는 걸 얘기로 봐서는 이제 뭐 모데나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드디어 이제 3상이 거의 끝나면 11월 달에 신청을 해서 백신 이제 맞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지금 이 아주 급하게 들어온 소식이 뭐냐면요. 모더나하고 화이자의 뭐 이 굉장히 고위층들이 오늘 불려갔습니다. FDA 백신위원회 가서 지금 출석을 해서 효능, 안정성 그리고 제조 요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1월 16일 날 화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 요청서를 낸다가 거의 팩트가 되고 있고요. 11월 25일에는 모더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임상하는 사람의 반에 2개월간의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98%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에볼라 치료제가 지금 하나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일 클론 항제를 3가지를 섞어서 하는 임마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쓴 약이 뭐냐면 트럼프한테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2가지만 썼고 다른 건 항원 항체를 하나 써서 칵테일로 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6개 정도가 선두를 달리고 있죠. 지금 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다음에 중국의 시노팩, 그다음에 소련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5번. 근데 사실 시노팩 같은 건 7월부터 군인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10월 말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의료진과 군인한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자료만 나오면 하시라도 지금 생산을 가능하게 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뭐 생산 계약을 우리나라 국내 제약업체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자료가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는 거진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존슨앤존슨이 뭐 이 부작용이 있어서 뭐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재개한다고 그거는 발표를 했고요. 에스트라제네카에서도 그 부작용이 있을 때도 일주일만 딱 쉬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경제 재개에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서든지 모든 부분들의 역량을 다 갖춰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월 16일 날 화이자, 11월 25일 날 모더나,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최영호 고문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짜는 별로 안 남았고요. 그때 가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